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전동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재물운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집안에 현금을 두는 자리, 목걸이를 두는 자리, 그리고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동전을 두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 등 정말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다 구성을 해봤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토고납신의 정신입니다. 이 토고납신이 무슨 뜻이냐면은 옛것은 뱉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드린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집안의 기운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묵어있는 그 나쁜 기운들은 이제 집 밖으로 빼내시고요. 다시 또 집을 잘 관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서 지내셔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물운뿐만 아니라 그 많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보석, 귀금속들 가능한 한 곳에 모아두시는 것이 좋죠. 어떤 부분에서는 조화로움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집중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가족 개개인에 따라서 각각의 금고를 두는 것은 그건 이제 사람에 맞추어서 그렇게 두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런 금고라든지 보석함에다가 잘 모아놔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항상 따라오시는 그 댓글이 있는데, 그렇게 금고 사고 모아놓으면은 한 번에 털리면 끝나겠네 라고 하십니다. 아니, 도둑이 와서 털 것 같으면요, 금고 있다고 해서 더 털고 못 털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작정하고 들어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 다 털어갑니다. 그런 고민이 되면 어떻게 우리 길거리에 나가겠습니까? 하늘에서 언제 벼락 맞을지도 모른대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안을 잘 관리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좌향이라든지 집에 그 터에 맞추어서 도둑이 잘 드는 집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운을 쌓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석함을 따로 하나 둬야겠다 싶은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은 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렇게 보석함들 보다 보면은 일부러 잘 보이라고 또 투명함으로 된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 하나죠. 귀한 것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석함도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이 다 속속속속 잘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통적인 그런 문양이라든지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큰 그런 시장에 가보게 되면은요, 자개함으로 된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전 좋아해가지고 그걸 하나 놓곤 하는데, 갑자기 그 보석함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름만의 그 금고함 그리고 보석함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 잘 쌓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석함도 잘 사뒀죠.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이 보석함을 사두다 보면은, 그리고 구석에 두어두다 보면은 그 청소를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닦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보석함이든 금고든 그 사이즈 자체도 참 중요하죠. 이게 금고가 좋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커다란 금고를 사고자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물론 그 안에 이제 넣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큰 걸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감당할 수 있는 크기 내에서 사시면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또 무리해서 크게 사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보석, 귀금속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주신 것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뽑아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 금속이라는 거, 그리고 금, 골드 이 자체가 좋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그러면 순금만 좋은 건지 14K가 좋은 건지 18K가 좋은 건지 이거를 또 질문을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금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좋다, 운을 부르는 물건이다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14K라고 해서 운이 적고 순금이라고 해서 운이 더 크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력이 되시면 더 순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순금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또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해서 일부러 연한 색상
혹은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를 선택하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바로 그 개념, 본질적인 것,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리에 대한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이리저리 들려오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영상들 가능한 한 그 원칙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유료 강의든 오프라인이든 외부 강좌에 나가가면 그보다 더 큰 줄기로서 딱 여러분들의 그 풍수의 줄기를 잡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여력에 맞게끔 금을 선택하시고 또 주변에 금을 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금을 사달라고 계속 쪼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주에 안 그래도 금이 많은데 금속을 차는 게 맞냐? 사주에 금이 많으니까 금을 차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다 라는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또 사주 명리학 쪽으로 갔을 때는 또 그만의 풀이법이 있겠죠. 저는 근데 어떤 금이라는 속성 자체로서 이것의 좋고 나쁨의 일반적인 의미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보약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또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뛰어난 그 산삼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먹고 건강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먹고 그냥 정말 큰일 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주에서 내가 금이 많으니까 금을 차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의 속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금을 차야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오행의 본질적인 작용은 원체 풀이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뭔가 금을 차고 간 날에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금을 안 차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확실히 나는 금을 차니까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시면 차시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하는 것도 좋아하고 명품도 좋아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본질적인 것을 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자 하는 부분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렇게 치중한다 싶으면은 다시 또 본질로 돌아와서 진짜 내가 가졌을 때 행복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요,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것에 났던 그 욕심이 말 그대로 진짜 욕심이구나, 뭔가 좀 의미가 없구나, 차라리 이 돈 아껴서 더 나한테 의미 있는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보석함, 집안에 있는 귀금속들 깨끗하게 잘 닦고 관리를 하시면서 또 그와 더불어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런 현금이나 카드 혹은 동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되는 거,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현금, 동전, 카드 등등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뭔가 지갑이든 뭐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냥 주머니 속에 슥 집어넣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지갑의 형태로 된 것에 넣어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둬야 되죠? 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설령 내가 카드 한 장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카드 한 장만 넣을 수 있는 얇은 카드 지갑이라도 구비를 하셔서 넣어 다니시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금전운, 재물운들을 조금씩 잘 챙겨 가시고요.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이런 지갑들 몸에서 꺼내시더라도 지갑을 놓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마련하시면 되지 어디 주방이든 탁자든 거실이든 툭툭툭툭 던져 놓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집에 가보고 그 의뢰인분들을 컨설팅 해드리다 보면은 그런 지갑 같은 것을 이 현관 바로 앞에 복도에 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이유냐면은 차키라든지 집 관련된 이런 키들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지갑도 같이 두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찌 보면은 맞지는 않습니다. 다른 안방이라든지 옷방이라든지 그런 곳에 두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집의 복도와 관련된 개념에다 두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뭐 외국에서는 그렇게 키 문 앞에 두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은 외국이죠. 한국은 한국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관보다 더더더 좋지 않은 곳은 주방이라든지 뭔가 불과 관련된 그런 공간에 두는 겁니다. 세부적인 그런 오행에 대한 풀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쇠가 녹는 것은 바로 불 때문인 거죠. 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금전, 재물은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불 옆에 있으면 녹아내리게 되니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시라 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동전과 지폐도 어찌 보면은 그게 물질의 속성으로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죠. 쇠 붙이는 금이고, 지폐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 다 나무에서 비롯된 것이니 서로 상극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전하고 지폐 그냥 같이 구분 없이 들고 다니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전들이 집안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금통을 딱 깔끔하게 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은 통을 하나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한 곳에 잘 모아두시지, 너무 밖으로 이렇게 막 나뒹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집 돈그릇 중 가장 최고는 바로 금고인 거죠. 이 금고 꼭 마련하셔가지고 귀금품이나 현금,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마련해서 꼭 보관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금고를 이야기 드리면은 집안에 도둑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집에 금고를 샀다고 해서 도둑이 더 잘 드는 것은 아닙니다. 뭐 물론 금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되면은 더 확인은 하기는 쉽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집안에 그 어떤 것도 귀중한 것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운의 차원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것들, 그런 금전운, 재물운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돈그릇을 만드는 일이고, 그 돈그릇을 내가 어떻게 채우냐에 대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항상 현실적인 노력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더 오래도록 조금은 더 편한 방법으로 돈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플랜을 잘 세워 나가는 거, 그게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 항상 덧붙이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현실적인 노력도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을 사시는 것도 좋고 많은 좋은 운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밥숟갈 내 입에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숟갈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밥상만 차려진다고 해서 절대 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돈그릇 중에서도 정말 더 크고 중요하고 가장 1순위인 돈그릇은 바로 여러분들 집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 자체가 모든 운의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는 정말로 신중한 마음으로 일을 나가고 있고, 아무나 저희가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리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집을 신중하게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풍수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 우선 동전.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물운 때문에 동전을 집안에 붙여둘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 보면은 늘 이게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역사적 연원은 뭔지, 자연적 원리, 정말 풍수의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또 강의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동전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근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동전에 열중을 할까 생각이 드는데, 해외 자료들도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구권에서 중국 풍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안의 어떤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동전을 붙인다라는 그런 상품들, 그리고 각종 그런 블로그 기사들이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된 그런 만들어진 정보가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러면은 동전 다 의미가 없는 걸까?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도 제가 책을 쓰면서 책 안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해바라기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근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살고 있는 집들, 뭐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어디든 간에 해바라기 없는 곳이 없죠. 그만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해바라기 자체가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서 집안에 걸어두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동전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가치가 생겨지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 동전 자체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 동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로 우리 집안에 운을 키워줄 수 있는 풍수소품, 재물운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동전에 우리가 의미를 새길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어디에다 두면 좋을까?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연예인 장난님께서 컨텐츠를 찍으시면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동전 2개를 현관에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전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으로 해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현관에 붙이면 재물운이 들어온다더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와 비슷한 영상들이 참 수두룩하게 쏟아졌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현관에 드러내놓고 보이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일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저라면은요, 이 동전을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둘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돈이라고 하는 거, 이 금전이라고 하는 거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금속 어떻게 보관하라고 하죠? 드러내지 않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근본적인 돈이라는 속성, 이 돈이라는 것의 그 운적인 원리를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설령 현관에 둔다라고 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둘 수 있는 곳은 참 많습니다. 자, 제가 직접 사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아래 지역에 그 컨설팅을 갔었던 그런 집의 사진이고요. 의뢰인이 직접 찍어 보내주신 사진이신데, 자, 우리가 동전에만 집중을 해보자고요. 동전을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보통은 이렇게 현관에다가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라면은 이 신발장 문 안쪽에다가 붙인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지금 비어져 있는 공간인데 어디 콘솔이라든지 아마 장을 놓으시게 됐을 겁니다. 거기 장을 놓게 되면 또 보이지 않는 그 서랍 속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다 그냥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동전이 귀한 거라고 했죠. 이 동전 자체를 그냥 예쁜 작은 그런 봉투에다가 싸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두는 거,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고택들 가보게 되고 현관의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현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현관이나 대문이든 붙일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바로 입춘첩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입춘대길, 거양다경 그 외에 다른 좋은 문구들 써서 우리가 현관문에 붙이곤 하죠. 이왕이면은 동전이든 뭐든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거, 그냥 깔끔하게 두는 게 최고다라고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금전운, 재물운과 관련해서 서쪽 방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죠. 그런데 제가 또 직접 컨설팅 다녀보고 의뢰인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서쪽이다 라는 것은 아는데 이 서쪽을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이 참 차이가 컸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서쪽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엉뚱한 방향에 두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 서쪽을 집안의 어디에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개개인의 그 집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잘 드리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요, 잘 적용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동전이든 금전이든 귀중한 것들, 뭐 금고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의 서쪽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두는 것이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뭐 현관도 좋고 화장실이라도 좋고 어쨌든 서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정서쪽이 세탁실이거든요. 그래서 세탁실을 다른 공간보다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닦고, 쓰레기를 제가 그쪽에다가 분리수거를 모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쓰레기를 둔다라고 해도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서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제 나름의 그 동전의 의미로서 저금통을 두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안에서 관리하시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나가시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 진짜 드실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좋아질까라는 건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죠. 로마의 휴일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그 트레비 분수대에서 동전을 던지면서 서로가 함께 만날 것을 기약을 한 장면이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가 분수만 보면은 동전을 던지기 시작한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수대보다는 특히 사찰에 가서 물만 보이면 동전들을 많이 던지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누군가는 이 동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터무니없는 소리다, 정말 미신이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시겠지만은, 누군가는 이 동전을 두면서 정말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내 공간에다가 정성을 들인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 자연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풍수라고 하는 거, 세상의 원리 자체는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음과 양이 생겨나고, 음과 양이라는 것이 또 하나로 만나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노력, 진정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이외에 내 마음적으로도 염원을 드리고 진정으로 운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은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시대의 사고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이 자연의 원리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뿐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사지육신 눈에 보이는 게 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하는 존재, 생각을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몸을 해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노력,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정성을 들인다면은, 작은 동전 2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집안에 어떤 정성을 들이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근데 지금부터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사는 공간에 정성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그 집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보답을 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풍족한 삶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